이번 사연은 땅을 사라고 하던 시아버지가 명의는 본인 명의로 하겠다길래 사기꾼 취급하고 연 끊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이고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의 시내에서 살고 있어요. 남편은 저를 공주 대접해주는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에 결혼 결심을 하게 되었고 시댁 지원은 없었습니다. 사귀면서 임신한 것을 알게 되어 같이 살기 시작했는데 대출 문제로 인해 혼인신고를 먼저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혼인신고서를 왜 안 가져오냐? 가져와서 보여주는 게 예의다. 라고 하시더니 내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고 엄청 화를 내셨어요. 임신 막달에 시어머니 환갑잔치를 하게 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있던 시절이라 점심에는 아버님 형제, 저녁에는 시어머니 형제를 모시고 환갑 식사를 2번이나 했습니다. 그래도 저 별말 안 했어요. 시부모님은 엘리베이터 없는 빌라 5층에 살고 계신데 만삭의 몸으로 계단 오르락내리락 하느라 무척 힘들었었네요. 아이 낳은 날 어머님이 둘째는 빨리 갖는 게 좋다고 하셔서 정말 화가 났지만 참았어요. 산후조리원에서 모유 수유하다가 유선염으로 열이 39도까지 올라서 난리가 났었는데 시어머니는 아들 보고 싶다고 집에 들르라고 하셨고 남편은 애기 엄마가 이렇게 열이 오르는데 못 간다고 하라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아들 얼굴 보고 싶을 때 보지도 못하게 한다고 울고불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불 뒤집어 쓰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밥도 안 드셨다고 해요. 결국 남편이 배달의 민족에서 죽을 주문해 주었답니다. 조리원 퇴소하고 나서 시부모님은 일주일에 3번 이상 연락 없이 아무 때나 오셔서 아기 잠깐 보시고는 배고프다고 밥 차리라고 해서 친정엄마가 끓여주신 미역국에 샐러드, 갈비찜, 계란말이, 진미채 볶음까지 싹싹 다 드시고 가셨어요. 손주 보러 오시는 것은 핑계고 손맛 좋은 저희 엄마가 만든 음식 드시려고 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믿어지실 수도 있겠지만 아마 제 추측이 맞을 거예요. 저희 시부모님은 그러고도 남을 분들이거든요. 니네 엄마는 음식을 정말 맛있게 한다. 니네 아빠도 참 뿌듯하겠다고 하셔서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사돈어른이라는 호칭을 쓰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어디 어른을 가르치려 드냐면서 기분 나쁘다고 갑자기 나가셨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나도 시부모님을 니네 엄마, 니네 아빠라고 부를 거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께 며느리가 애 낳고 몸조리하고 있는데 아무 때나 찾아와서 왜 괜히 분란을 일으키냐고 한마디 했다네요. 여름에 집에서 수유티에 반바지 입고 아이 수유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셨어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너는 집에서 왜 그런 차림새를 하고 있냐? 집에서도 예쁘게 입고 있어야 남편이 너를 계속 여자로 본다 하시더라고요. 땡땡이 아빠는 하얀 러닝 셔츠에 인견바지 입고 돌아다닌다고 했더니 남자는 통풍이 잘 돼야 하니 시원하게 입는 게 좋다고 하시는데 내로남불도 이렇게 무식한 티를 내면서 하는 분도 있구나 했습니다. 우리 아들 낳고 시부모님께 가제손수건 한 장 받은 것 없어요? 남편이 엄마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아이 카시트 사달라고 하면서 같이 쇼핑몰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카시트를 결제해 주시면서 이번에 우리가 너희 카시트 사줬으니 나중에 너희 아버지 차 바꿔줘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카시트랑 자동차랑 어디 비교가 되나요? 저희 시어머니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현재 남편은 고시 공부를 하고 있어서 수입이 없는 상태예요. 저는 연봉이 높은 직종인데 아이 낳고 육아휴직 중에 있고요. 그래도 결혼기념일, 생신, 어버이날에 용돈 잘 챙겨드렸고 가끔 집 근처에 있는 유명 식당에서 음식 포장해서 갖다 드리고 몸에 좋은 식품도 사다 드린 적 많아요. 지난 추석에는 도울 일 있냐고 전화드렸는데 우리 식구들 먹을 것만 조금 할 거라서 혼자 다 만들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석 당일 점심에 가서 식사하고 집에 왔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흘 뒤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아무리 내가 명절 음식을 혼자 한다고 했다고 해도 그렇지 진짜 와서 밥만 먹고 갈 수가 있냐고 화를 내셨습니다. 이건 무슨 함정 파고 저를 기다린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음식 조금만 하신다고 하길래 저는 그런 줄 알고 안 간 거라고 했더니 그렇게 눈치가 없어서 무슨 사회생활을 하겠냐고 하시더라고요.
저 사회생활 엄청 잘하고 인센티브 등급도 높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어머님은 사회생활 하신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이가 아직 어려서 이번 명절에는 일을 못 도와드렸다고 했더니 나는 아이 낳고 혼자 목욕시키고 매일 3가지 이상 반찬 만들어서 너희 시아버지 식사하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 핑계로 주부의 할 일을 하지 않는 건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비난하시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남편을 위하는 분은 아니라서 그 말을 못 믿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위아래가 없는 분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아래이고 위가 없는 분이시죠. 저 돌도 안 된 아기 키우고 있고 공부 중인 남편이 스트레스 받지 않게 다독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사소한 것으로 시비를 걸고 있어서 남편에게 이제 시부모님과 연락도 안 할 것이고 가지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래도 그건 너무하다고 자기가 잘하겠다고 하며 저를 달래서 명절과 시부모님 생신에만 시댁에 가기로 합의했어요. 시부모님 전화는 무조건 남편이 받기로 했고 아이는 남편이 데리고 가서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고 어머님께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은 또 안방 침대와 한 몸이 되어 누워 계셨답니다. 시아버지는 빠른 시일 내에 며느리랑 따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남편에게 아기를 맡기고 아버님과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셨어요. 그동안 시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못된 말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아버님은 진짜 그렇게 말했냐고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어머님이 찻집에 나타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에게 당신은 집에 가 있으라고 하셨는데 어머님은 내가 없는 곳에서 내 이야기하는 꼴 두고 볼 수가 없다고 하시며 버티고 있으려고 하셨어요. 아버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와 시부모님은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에 가서 저는 어머님께 제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말고 다 들어달라고 했어요. 저 임신하고 나서 어머님이 남편 바람 안 나게 네가 남편 단속 잘 하라고 하셔서 정말 민망했다. 부부간의 일은 부부가 알아서 하는데 어머님의 시대착오적인 발언은 지금 생각해도 민망하고 수치스러웠다고 했어요. 어머님은 너희 부부 사이가 멀어질까봐 생각해서 해준 말이라고 하시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핑계라고 했습니다. 제 말 끊지 마시라고 하면서 제발 제 이야기에 집중해달라고 했어요. 앞으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땡땡이 아빠에게 하시면 좋겠다. 저는 어머님 연락이 와도 받지 않을 것이고 아들이 할 일을 며느리에게 시키는 것도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명절 생신 때만 찾아뵐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 외에는 땡땡이 아빠와 따로 연락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땡땡이 보고 싶으시면 남편이 데리고 가게 할 테니 그렇게 아시면 된다. 그리고 남편과 각자의 집에 각자 효도하기로 했다. 저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효도를 하고 싶은데 어머님께는 그게 안 된다. 그러니 저에게 효도받을 생각은 접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들 이혼시키고 싶으시면 말씀하시면 된다. 제가 그 소원 들어드리겠다고 했더니 어머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땡땡이도 어린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세 식구 알콩달콩 재밌게 사는 거 보고 싶으시면 제발 저희 생활에 간섭하거나 생각 없이 내뱉는 말로 분란 일으키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왔는데 그날 저녁에 아버님이 저에게 전화하셔서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다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아버님께 저는 앞으로 저희 세 식구 행복하게 사는 데만 집중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할 말 다 하고 나니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더라고요. 그렇게 3개월간 아무 연락 없이 지냈습니다. 그리고 추석이 돼서 시댁에 갔습니다. 시댁에서 1시간 거리에 도지를 주는 땅이 있고 시부모님은 그 땅 옆에 작은 집을 지어놓고 집 앞 작은 밭을 가꾸고 농작물을 수확해서 오시거든요. 그런데 아버님이 시골집 바로 앞에 땅이 나왔는데 그 땅을 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매매가 시세가 1억인데 아버님이 예전부터 그 땅을 사고 싶으셨던 땅이랍니다. 근데 그 땅 주인이 이제서야 땅을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은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너희가 그 땅을 좀 살 수 없냐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명의는 시아버지 명의로 하겠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했듯이 남편이 고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대출받아서 사달라는 것이 말이 되나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버님은 전에 저희 마음 편하게 살라고 하시더니 왜 땅 욕심을 부리시냐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했어요. 아버님이 갖고 싶은 땅을 왜 우리가 사야 하냐고, 그런 법이 어디 있냐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출받은 돈으로 아버님 명의의 땅을 사면 그것도 증여가 되는데 그럼 증여세도 내야 하는 걸 모르시냐고 했죠. 시어머니 막말만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아버님이 자식한테 땅을 사내라고 또 힘들게 하시니 이제 저는 이 집 며느리 그만둘 것이라고 했어요. 남편도 시부모님께 지금 재산을 처분해서 노령연금 받으실 생각을 하실 때인데 무슨 땅 욕심을 부리냐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다 좋은데 그 땅 욕심 좀 버리셔야 한다고 했어요. 저희는 당장 돈이 없고 설령 돈이 있더라도 그 땅을 사드릴 마음은 없으니 그런 줄 아시라고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길을 막고 물어보라고, 내가 갖고 싶은 땅을 고시 공부하는 아들에게 사달라고 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이제 저희는 명절에도 오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땅을 더 살 생각 마시고 어머님 아버님 건강 관리하는 데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노년을 사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나왔어요. 정말 말도 안 통하고 답답하신 시부모님, 이제 그만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도 그럴 거고요. 남편이 어서 고시에 통과해서 직장 생활 잘하길 바라는 마음뿐이네요. 저는 3개월 후에는 직장에 복귀합니다. 힘내서 일하면서 저희 세 식구 행복하게 살아볼게요. 제가 시부모님께 좀 너무 심하게 말했는지 조금 걸리네요.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에게 재산을 넘겨줄 나이에 아들 돈으로 본인 명의의 땅을 사겠다고요? 세금도 아들이 내고. 스니님이 당차게 잘 처신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